자,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월든으로 하죠, 복사는. 자, 독서부장님, 네. 예. 도망가기 전에 빨리, 자. 네, 시작하죠. 뭐 자연스럽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도 불구하고 예. 꼭 리마인드를 시키네. 이거 준비하신 멘트가 우리 아무도 발렌타인 영향 안 받는 사람들. 마치고 발렌타인 이제 양주 한 잔씩. 양주. 발렌타인 양주. 예. 야, 김정희 선생님 너무 피드백 좋으시다. 야. 역시 부부야. 역시 부부로서 역시 유머 코드가 맞기 때문에. 아니 본인이 양주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게 시대적 배경이 1845년이지 않습니까? 1845년 7월 4일에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있다가 9월 14일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이 1845년이 시기적으로 어딘지 좀 감이 잘 안 와서 한번 찾아보니까, 그 미국으로 치면 이분이 태어난 그 동시대 사람이 아브라함 링컨 정도가 되고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다가 뭐 빗물이 떨어지고 뭐 책을 리턴했다가 뭐 했던 스토리 있잖아요.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이분은 하버드 대학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고 수학하시고 나오셨고, 그 다음에 남북 전쟁은 1865년 이 책이 쓰여진 이후에 한 20년 정도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또 우리 뭐 서부 총잡이 영화 보시잖아요. 그게 아마 이 어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서부 개척사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허균의 홍길동전이 이보다 조금 더 앞서 쓰여진, 그리고 또 한 10여 년 후에 동학혁명이 일어났고 뭐 동학이 창설되고 뭐 이런 그 정도가 이제 이 세계사에서 이 월든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책만 보면 굉장히 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지만 사실은 홍길동전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오래전에 쓰여진 책이다. 뭐 그 정도가 제가 좀 뒷배경을 조사하고 이 책을 좀 시대적 배경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순서 없이 이 책을 읽으면서 좀 가슴에 와닿았던 구절이나 뭐 내용들이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한 번씩 이야기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말 들리시죠? 네네네. 제가 사회가 익숙치가 않아서. 빨리 얘기하래요, 홍 기사님. 아니야. 멋지게 얘기한대요. 뭐래요? 문제가 뭐래요? 개소리. 그렇죠? 뭐래요? 그 가장 유명한 책하고 상관없이 가장 유명한 말 있었잖아요. 뭐 누군가 이렇게 그룹에서 이탈해서 다른 길을 간다면 그 사람은 다른 고수의 북소리를 들었던 사람이다. 저는 그 말이지 그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를 이게 책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들으니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또 사과나무, 떡갈나무가 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말이 옛날부터 좋았고 지금도 그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하고 다른 책을 읽으실 것 같아. 난 그런 걸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유명한 말을 보면 나오죠. 끄트머리에 가면 제일 유명한. 벌써 일단 멈췄나요, 중간에? 이상하네. 저는 어디에서 보니까 그 왈든에서 나온 그 얘기를 이렇게 인용을 해서 쓴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였더라, 이게 저기 기차를 타고 그냥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데, 예를 들면은 뭐 저기 킹스턴까지 가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 게
빠르겠느냐 아니면 걸어가는 게 빠르겠느냐 음. 이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시대적 배경 자체가 이제 뭐 품값은 얼마고 그걸 네가 이제 돈을 벌어서 해야 되고 그러면은 하루 이틀 걸릴 거고 나는 걸어서 가면 금방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거를 어느 다른 책에서 이렇게 그걸 한 걸 봤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여기저기서 이게 주워들었던 그런 좋은 말들이라고 생각했던 게 다 보니까 이 원조 소스가 여기더라고요. 보니까 아. 여기서 사람들이 자꾸 막 하나씩 듣고 나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되게 멋있는 말이네. 근데 마치 자기가 한 말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여기서 많이 뽑아서 썼더라고요. 오래된 책이니까. 저도 그 뭐지 의자 하나는 나를 위해서 하나는 그 누구지 친구를 위해서 하나는 뭐 사교를 위해서 그 말을 이 사람이 한지 몰랐어요. 딴 데서 읽었거든요 그 말을. 근데 이 글에 나오더라고요. 그 말. 자기 집에 의자가 3개 있다고. 맞아요. 저는 책 보면서 그 얼음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내놓고 그걸 뭐 잘하면 뭐 5월, 6월까지 간다라고 그게 저는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렇게 좀 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런 게 사실 진짜 이렇게 산업화처럼 이렇게 장사가 됐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좀 그걸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는지 저는 몰랐어요. 저는 이제 서로가 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가끔 중간중간 보면은 자기도 확신하지 못해요. 이 생활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종종 보여요. 뭐 누구죠? 누구한테 가서 어느 집 가서 이제 우유랑 버터 이런 거 되게 얻어먹잖아요. 누구 집이지? 거기 가서 이제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 우유나 이런 거 버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시간에 차라리 뭐 좀 덜한 걸 먹고 자유를 즐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에 나오면서 이제 본인은 뭐 낚시하려고 이제 진흙탕을 막 걸어가면서 본인 스스로가 약간 이렇게 본인이 되게 초라하다고 느끼는 면이 나와요. 야, 내가 저런 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찌질함 같은 것도 좀 나오고 본인이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거지 이제 기차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기차를 보면서 야, 저 기차가 자연을 파괴하는 거고 어떤 매의 어떤 비명처럼 들린다. 기차의 기적 소리가 이렇게 써놨다가 얼마 뒤에 보면은 야, 기차가 저기를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 해가 뜨는 것처럼 저렇게 아름답고 뭐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체도 이제 이 책을 쓰면서 한 2년 2개월, 총 7년 정도 썼다 그러는데 본인도 이제 어떤 자기 사상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그냥 불완전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써놨다는 것 자체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약간 좀 다르게 봤는데. 네. 그러니까 기차에 대한 생각이 이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중간에 이제 갑자기 바뀌잖아요. 좀 약간 기차에 대해서. 네. 근데 사실 그게 약간 제가 듣기에는 이 사람 말 표현이 약간 이렇게 비꼬는 듯하게 이렇게 이게 싱글로 표현하는 게 많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기차를 하는데도 뭐 기차가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사람 싫어하고 뭐 해서 거기 뭐 하는 거 봐라. 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게 좀 비꼬듯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 나무를 잘랐을 때도 그 얘기하잖아. 나무를 잘랐는데 나무를 저렇게 자르면 또 시가 만들어낼 어떤 언어의 뿌리가 사라진다.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약간 낭만적으로도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면은 되게 뭐 여러 가지가 다 섞여서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또 섞여 있으면서 여러 가지 모습이 드러나는 게 저는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완벽한 이런 것들은 아니더라도. 난 궁금한 게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 다른 분들은 이 책을 전체를 이렇게 책이 좀 막 제가 솔직히 느끼기에는 약간 좀 중구난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막 정신을 지나는데 맥락 찾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요약을 해라. 그래서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어떤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에세이를 읽고 나서 뭐 한마디로 딱 이렇게 이거다 이 사람이 얘기한 건 이거다 하는 게 혹시 이렇게 있으셨는지. 나는 이번에는 아니고 오래전에 읽어서 기억이 그냥 기억으로만 얘기하면
그 자세한 내용들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결국에는 시민 불복종으로 어떤 정부나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그런 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오래돼서 자세한 내용들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나는 다른 분들은요? 내 생각은 그 기억만 남아. 시민 불복종. 다른 분들은 어떤 거? 저는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수 하나를 넣고 어떤 소재를 넣고 이렇게 쭉 쓰긴 했는데 좀 미니멀 라이프를 좀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성향의 책이라고 봤어요. 근데 우리 동양 쪽에 보면은 뭐 한국이나 중국 보면은 그런 어떤 상상 내지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수도승처럼 우리로 보면은 내지는 신선노름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림으로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서 우리한테는 이런 게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독교 문화 쪽에서 계속 이렇게 왔던 서양 쪽에서는 이런 게 상당히 좀 신선하고 새로운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 한국으로 치면은 좀 말이 뭐하지만 그냥 어디 불교계에 그냥 들어가면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삶의 일종인데 이걸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서구 사회에서 이렇게 좀 좋은 책이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이쪽에는 그런 문화나 문화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본 것 같아요.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부장님은 저도 이제 너무 중구난방의 난방이라서 막 하다가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주침을 쭉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거든요. 봤더니 저는 한마디로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너 자신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좀 정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집 의식주 얘기도 막 하잖아요. 콩밭. 의식주 못에 대한 얘기도 하고, 집에 대한 얘기도 하고, 특히 집에 대한 얘기는 상당히 와닿았는데, 그냥 이건 집은 따뜻한 곳에서 그냥 밤에 하늘을 덮는 그냥 덮개일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집을 위해서 나중에는 우리 결국 살잖아요. 지금 우리가 몰기지를 평생, 몰기지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몰기지가 평생 갚아야 되는 죽을 때까지 갚는 게 그 몰기지잖아요. 그래서 이 몰기지, 이 집 하나를 사다 놓고 그거 가지고 평생을 내가 노예가 돼서 이렇게 은행의 노예가 돼서 지금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 내가 나의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나는 이거 읽으면서 자꾸 내가 송집사님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자꾸 하는데 이야기 이런 생각 얘기하는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러면은 포기하고 그냥 가면 될 텐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그거에 얽매가지고 우리가 얼감이를 막 내고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또 거기서 또 고독이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혼자서 살아라. 혼자 사는 데에서 예를 들어 먼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그 한 행성에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두 사람의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느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먼 우주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고독한 하지 않다. 근데 고독하게 살아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은 어떤 관계에서 오는 그런 이 복잡성 이런 것 때문에 내 삶이 고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도 알아야 되고 저 사람도 해야 되고 저 사람의 그 어떤 취향과 내가 또 맞춰줘야 되고 저 사람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맞춰줘야 되면 결국은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익스펙트하는 그런 삶을 자꾸 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 가는 것도 그렇고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줄어진다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머리 만질 시간에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콩을 하나 더 심는다든가 사진 하나 더 찍으러 간다든가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 때 그러잖아요. 집에서 이 일을 하니까 이 컴퓨터 하는 타임이 줄어드니까 나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상당히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책도 더 읽을 수 있는 것 같고 생각도 더 많이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애들하고도 놀아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보면은 너 다른 사람 삶을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살지 말고 혹은 네가 네 자신의 노예가 되지 말고 너의 삶을 살아라. 어른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노인이 말하는 것도 듣지 마라. 그리고 꼰대처럼 나무 일에 간섭하지 마라. 나무 일에 간섭하면서 야 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지 마라 이거죠 이게. 그렇게 좀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제 소로가 이 책 말고 다른 그 책 중에 있어요. 고독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을 때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해요. 소로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나도 똑같네요 생각이. 네, 고독에 관하여서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소로가 간 이유는 되게 심플하잖아요. 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농경 사회가 저물고 그 자본주의 사회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뭔가 더 소유하고 더 가지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 속에서 소로가 지냈단 말이에요. 근데 소로는 제대로 된 직업을 못 잡죠. 못 잡고 막 이렇게 하다가 또 그런 어떤 시스템에 적응도 하기 싫고 그리고 소로가 야 이런 삶도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주려고 멜던으로 간 거잖아요. 앞에 나온 것처럼.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야 그러한 욕망을 추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일주일 중에 하루만 일하고 6일은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삶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 가장 크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신념은 결국은 이제 어떤 욕망이라는 부분들을 소유나 어떤 다른 그런 욕망들을 자기가 얼마나 새로운 욕망, 그러니까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 혹은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 이렇게 대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집을 가지고 싶은 욕망을 넘어서야 되는 거고요. 집이 없는 불안도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에 비로소 자신이 좀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포기할 수 있는 욕망도 그만큼 커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얼마만큼 가능한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로도 마찬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아까 했던 것처럼 세상은 이제 이게 평균이야 라고 해서 요구하잖아요. 집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뭐 이것도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거기로부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근데 그게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능하실까 저도 궁금하긴 해요. 저희는 이제 목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집을 안 가지겠다, 뭐 돈도 없지만 기본적으로 돈도 없긴 하지만 뭐 집을 안 가지겠다거나 혹은 이런 더 이상의 뭐는 안 하겠다는 이게 있는데 이게 다른 분들은 일반적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욕망을 거세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갸우뚱하긴 해요 항상. 어디서 하면 이제 지배에 대한 막 이런 게 있는데 과연 지금 집을 버리고 포기한 채 사진 찍고 돌아다니는 삶 아무가 없어도 라는 게 가능할까라는 것도 있겠죠. 페이스북에 나 그런 사람 알고 있는데. 누구요? 별로 좋아하고 아니 저 페이스북 이제 그 친구 네. 사진 찍어서 이제 계속 올리면서 여기저기 가는데 나 네. 참 불쌍하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느끼기에 그분은 물론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이게 좀 좀 추잡해 보인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막 이렇게 좀 이렇게 가서 막 이제 좀 더럽게도 하고 다니고 막 좀 그래요. 그래서 생각도 많고 이 사람이. 근데 제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 그런 데서 못 떠나고 있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보고서 와 부럽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그만큼 내가 벌써 어느 정도 좀 버리고 생각이 옮겨진 건데 그렇지 않고 좀 부러워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아직까지 내가 이런 삶에 더 만족하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이런 삶이 주는 행복도 많잖아요 사실. 그거를 부정하기가 또 힘든 거니까. 편리함도 많고. 저는 이 책 보면서 그분이 어쨌든 세상에 이런 시스템을 부인하고 나름 대안적 세계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그 굉장히
예, 뭐랄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되게 풍요로워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삶의 반경은 그 안에서 굉장히 좁지만 이분이 계속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세상과 대화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도끼자루가 부러졌네, 이게 어쨌네, 옷은 이랬네 이러면서 계속 끊임없이 작은 거지만 계속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묵상하고 그래도 또 자신을 발견하고 뭐 이렇게 계속 의식이 이렇게 살아있는 어떤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굉장히 영적으로 아니면 내적으로 더 빛나고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주어진 대로 살다 보니까 작은 거에 디테일하게 생각을 마주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뭐 도끼자루가 부러졌으면 승질나지 뭐 그분처럼 무슨 나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작은 거를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그걸 자기 감성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 상황에서 자기를 마주하면서 대화하고 또 자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삶을 꾸려가는 어떤 이런 그 전이가 들어있는 걸 보고 난 그 부분은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되게 충만해지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이 도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시스템에 갇혀 있으면 생각도 갇혀 있기 때문에 그것 역시 선택으로 가야 되겠구나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이제 고직선님이 얘기한 것처럼 뒤에 보면은 자기의 종교적 이야기도 좀 해요. 종교적 이 사람이 이제 뭐 바가바드 기타 이야기하고 아르주나 크리슈나 이야기를 잠깐 하잖아요. 그래서 윌더노스가 뭐 겐제스강이랑 연결돼 있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마 소로가 받았던 사상이 아까 그런 동양적 사상이 좀 들어오는 분위기였고요. 그 당시에 인도나 이런 사상들이 그 당시 뭐 낭만주의 시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실은 어떤 동양적 자연과이 좀 동화되었기 때문에 소로도 좀 이제 그런 거에 같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소로는 이제 그래서 어떤 은둔자의 삶이나 이렇게 따로 이렇게 고립된 삶을 시범적으로 월드에는 살았지만 이 사람은 2년 2개월하고 2일을 살고 이제 밖으로 나오죠. 그동안 영양실조에 되게 아팠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나와서의 삶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약간 아나키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그 시민 불복종 해가지고 권력으로부터 말도 안 듣고 시스템을 거부하는 삶을 자체로 살아가는 거죠. 대신 그 사람의 기반은 얘기했던 것처럼 현실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어떤 욕망들로부터 자기를 지켜내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종교적인 틀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부딪히고 싸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얘기한 것처럼 약간 아나키적인 어떤 실천들을 좀 많이 해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쥐도줄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예수의 삶을 고민하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되게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긴 하죠. 버릴 거 적어야 되고 자기가 자신이 꼭 필요한 거 좀 따져보게 돼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또 가족이 있으니까 우리는 또 다른 경우가 되겠죠. 가족이 가장 큰 장애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고민을 같이 많이 쭉 하는 거죠. 이게 장애일 수도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이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다 판단을 해서 결정이 합의가 되면 가능하지만 모두가 다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가족 구성원도. 가족 뭐 아빠나 엄마의 독단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들어갈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협점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생각이 나는데 결국 우리는 시스템 안에 갇혀 살고 있잖아요. 시스템 안에서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뭐 이런 좀 폐쇄적인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왜냐면 너무나도 시스템이 강하니까. 근데 과연 그 왈드넷의 그 삶만이 그것만이 정답은 사실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뭐 내가 그걸 맨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그 매미에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매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매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는데 어느 자기 식탁에서 이렇게 낡은 식탁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거겠죠. 근데 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낡은 그런 식탁에서 어느 날 매미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시스템에서 이런 걸 살고 있지만은 뭐 우리가 죽기 전에라도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걸 이제 이 사람은 천재성이라는 말로 또 표현하고 계속해서 이제 나가는 거죠. 맨 마지막 그 말이 상당히 와닿았어요, 사실은. 그러지 않은 게 그 사람이 태양을 이렇게 일출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오늘 놓쳤더라도 뭐 슬퍼할 거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태양은 어차피 떠오르는 또 하나의 그냥 별 중에 하나일 뿐이다라는 거니까 밤에도 별도 뜨고 낮에도 별도 뜨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 별이 우리가 뭐 지금 현재는 진짜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다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이 세상에 그냥 몰기지만 계속 갚다가 죽어야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약간 좀 희망적인 그런 건 봤어요. 사실 끝날 때. 근데 신앙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떤 비전과 방향성이 제시가 되면 우리가 그걸 지향하면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하던데. 네, 아니, 서로가 당시가 동양 사상 받아들이면서 그 당시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는 뭐냐면 정말로 그 당시 미국의 어떤 발전주의적인 담론을 지지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더 부강하게, 그쪽 트럼프 같은 거예요. 더 위대하게. 그러면서 그걸 이끌어가는 동력원이 기독교였거든요. 그 기독교가 그 당시 이제 에버러지나를 다 죽이고 이러니까 여기서 책에서 이야기하지만 이제 에버러지나의 어떤 그들의 어떤 종교에 대해서 서로는 상당히 이렇게 존경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당시 기독교는 그 에버러지나의 종교를 죽이고 이렇게 압박하는 거기 때문에 당시에 서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었죠, 완전히. 요거랑 근데 저는 이게 우리 삶으로 정확히 들어오면 내 삶은 이 월드를 듣고 뭘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그러면 내가 줄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 자연에 대한 고민도 하잖아요. 그러면 할 일이 많이 늘어나죠. 이제 그런저런 일회용품 쓰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새로운 물건 사지 말아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 채식해야지 뭐 이런 것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당장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또 복잡한 거 이런 쉽게 이런 거 얼마 전에 이제 화장지를 저희 집에 화장지 있잖아요. 화장지를 바꿔요 항상. 뭘로 샀냐면 이제 재생 화장지를 산단 말이에요. 저랑 딱 사요. 근데 그거를 별로 이렇게 애들하고 대화 없이 샀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애들이 컴플레인 하죠. 와 너무 거칠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받아들이긴 하는데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재생 화장지나 뭐 하나 쓰고 바꾸는 거에도 어떤 불편함이 존재를 하는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엄청나게. 그러면은 정말 말 그대로 지금은 다들 몰기지로 집을 샀겠지만 하나님이 집을 포기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삶에서 대단히 큰 걸 텐데 그걸 포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다른 분들은 제가 설교로 막 이런저런 거 욕망을 거세하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아예 저 집 없던 사람이 뭐 집에 대한 욕망을 안 갖는 건 쉬운데 있는 사람이 그 집을 버려야 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욕망을 포기하는 건 쉬운데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를 결단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은 보통 이걸 해야 되는 거니까 뭘 하실래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순절도 다가오는데 뭘 포기하실래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오유철 집사님 말씀하신 그 마지막 대목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 새벽은 깨달아야지만 찾아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새벽을 깨달으실래요? 그 질문하고 네. 뭘 포기하실래요? 부드러운 화장지를 포기하시고 내일부터는 좀 빳빳한 신문지나 어떤 재생 화장지를 쓰시던지. 그럼 또 신문지를 사와야 되잖아. 요즘에는 다 인터넷에서 보는데 셀폰으로 닦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더 싫은 게 뭐냐면 재생용품이 더 비싸요. 그게 더 싫어요. 저 지금. 비데를 사세요. 비데를. 그럼 되겠네. 그런 것도 방법이긴 하죠. 더 많은 돈을 써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거 그걸 이제 결국은 본인이 찾아서 해야 되니까 그게 제일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래도 송 기사님은 꿈을 꾸잖아요. 근데 이제 웰든처럼 농사를 짓고 사는 삶이 아니더라도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예, 많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보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많아요. 예, 예. 그럼 이제 정말로 그 오리사님 말처럼 이렇게 노동시간은 줄이고 소요를 줄여버리고 사는 건데 누군가 보기에는 야, 저렇게 청승맞다. 무슨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삶인데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심지어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아나키스트들을 내가 이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송집사님, 뭐 연목사님 이런 사람들, 그런 미니멀리스트들 뭐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그렇게 하더라도 약간 그쪽에 더 이제 내가 이제 뭔가 좀 이제 오픈 마인드가 좀 될 수 있겠죠.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사실 그 부분이 좀 언더스탠드가 잘 안 됐어요. 저는 이게 전략하자 뭐 이런 건 알아요. 전략하자, 오케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하고, 뭐 지성용품 쓰자 뭐 이런 거에 대한 건 당연히 환경에 대한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정부가 없는 아나키스트들은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잖아. 혹은 뭐 자본주의를 다 없애야 된다.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대안이 없는 한 그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는 거기에 대한 어떤 자본주의가 주는 어마어마한 뭐 뒤틀린 이 사회가 있는 거죠. 인간을 완전히 딱 이게 쥐어짜고 누르고 그 누구도 행복하지 않고 온리 소수만 행복한 그런 거를 뒤집어 싶고 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게 나도 노예로 살고 있었구나라는 거. 그런 거. 근데 오디서님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고독을 찾는 이유가 실은 자유롭기 위함인 거였잖아요. 근데 일을 적게 하고 돈을 적게 벌면 자유로운 시간은 늘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자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돈이 필요한 것만 하고 싶어 하면 이제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상황이 그런 거잖아요. 뭐 돈을 번다고 하지만 돈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밖에 나가서 지금 막 계속 한 며칠 동안 계속 이제 해 하나도 보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해 한 줄기가 쭉 나오면은 갑자기 막 그거 가지고 막 감격해하고 막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뭐 글을 쓸 때도 뭐 사소한 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그때 이런 말을 썼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전혀 오더라고요. 그게. 저는 자유함이 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시간도 더 많고 그리고 돈을 적게 벌고 대신 시간이 늘어나면 이런 거잖아요.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 취미생활에 바쁜데 어느 순간 시간이 있으면 남의 취미생활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오디수아님은 사진 찍는 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좋지? 저게 뭐가 좋을까? 그럼 그거를 들여다볼 시간이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사진 신학을 보니까 사진을 통해서 만나는 자연은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경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통해서 또 만날 수 있는 그 사람이 느끼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내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유니버스가 또 존재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농사에 대해서는 뭐 별로 그렇게 흥미가 없었지만 뭐 송집사님이 맨날 가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서 꼭 그 한마디씩 꼭 이렇게 꼭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은 왜 이걸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이걸 좋아할까? 그럼 나하고 차이를 생각해. 나는 그런 걸 해본 적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 사람은 어렸을 때 그런 어떤 기억이 있구나. 저 사람이 그렇게 하나를 하고 이렇게 뭐 키우는 거는 그냥 단순히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이 어떤 어렸을 때 대한 어떤 키웠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저도 이제 뭐 하면 뭐 여기 갯벌에 들어가고 싶고 그래요. 저도 이제 뭐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음식 먹어도 짠 거 더 먹어보고 싶어 하고 그러듯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점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송수현 농사 짓는 거 보면 그래요. 같이 해보면 이제 마늘도 되게 신기하잖아요. 한 겨울을 거기서 보내는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고리수아님이 여기 쭈르르 파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그 파 이렇게 세워놓은 거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자라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치는 선 볼 때마다 와 되게 경이로운 거고. 근데 그런 이유가 결국은 내가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삶의 분주함에 쫓기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게 만일 정말 줄어들면은 더 타인에 대해서도 더 이렇게 넓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주는 행복감이 대단한 것 같아요. 대신 송 기사님도 그 얘기 많이 하셨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움이 있더라고요. 관계를 남의 어떤 희생을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채식을 하는데 내가 채식을 하면서 가족에게 채식을 강요하거나 요구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소유를 줄이겠다고 해서 남의 거 뺏어다가 너 버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라는 게 존재하더라고요. 송 기사님도 송 기사님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본인이 가질 수 있는 미니멀리즘이 계시지 않나요? 그래도 집에 뒷뜰 가꾸며 너 왜 농사 안 지어 때리는 거 이런 거 말고 가지고 그것도 궁금한 거예요. 송 기사님이 나름대로 이제 찾았을까요? 본인의 미니멀리즘을 고민하시면서. 아, 미니멀리즘. 뭐 지금 생각하는 건 이번에 저번에도 오집사님하고도 같이 한번 전화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휴지 파동이 일어났었잖아요. 화장지. 그때 일어났을 때 화장지를 왜 살까? 그리고 우리가 그때 화장지가 별로 없었어. 근데 이제 집사람은 화장지를 사야 된다고 그래 없으니까 당장에 애들은 있고 그래서 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그때 조금 아직 시간이 있는데 좀 이따 사도 될 것 같다. 왜냐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전에 오집사하고 얘기하는데 화장지 몇 커트 쓰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화장지 3커트면 된다. 아 그래요, 네. 3커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뭐 그게 좀 더 지저분한 얘기라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했지. 지저분한 얘기는 오집사님과. 화장지 얘기 나오면서 전화가 오집사님하고 전화가 됐어. 그런 계기에 이제 뭐 아니 화장지 안 필요하냐 필요하냐 나는 안 필요한데 집사람이 화장지 안 사온다 어쩐다고 하면서 뭐 모퉁이를 먹었다 그러면서 나는 화장지 3커트면 되는데 지금 실천하고 있는 나름대로는 실천을 하고 있죠. 최소한으로 하려고. 근데 좀 많이 부족하지. 근데 그런 게 불편하다? 불편한 것도 많이, 그 위에 것들, 예를 들어서, 다른 것도 불편한 것들은 있죠. 특히 이제 의견 차이가 났을 때, 와이프하고 의견 차이 났을 때. 근데 나 혼자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은 혼자 하는 거고, 같이 식구들하고 부딪히는 것들은 그런 데서 좀 힘들어요. 같이 합의가 안 되니까.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강요를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나 혼자 하면서 뭔 얘기를 하냐, 이제 좀, 노인네 소리도 이제 듣는 경우가 이런 얘기도 있고, 내가 샴푸를 안 쓰거든, 오래됐거든? 비린이 생기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안 씻는다는 거야. 안 씻는 게 아닌 건데. 왜도 생기고, 안 씻으니까 막 이런 데가 떨어져갖고 비듬이 떨어진다. 왜 안 씻냐 하면서 나한테 뭐 짜증을 내고 막 그런데 나는 그걸 가지고 내가 맞받아쳐가지고 얘기할 수 없잖아. 나 혼자 그냥 하는 거지. 그냥 그래 얘기하고 난 그냥 나 혼자 그냥 그렇게 살란다. 좀 불편하도 나는 그게 그렇게 나는 그게 태생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더 정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서 사는 거죠. 아직도 못하는 것들이 그런 좀 가족 간의 이런 장애가 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설득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설득해서 느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좀씩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그때 딱 와드를 딱 근데 주는 거예요. 그때 딱 와드를 딱 주면서 읽어봐. 딱 그런 거. 나는 싫어. 근데 와드는 진짜 타이밍이 달라서 사람마다. 아까 젠더 관점에서 읽는 게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이 남성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왜냐하면 여기는 농경문화 중심이니까 요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작은 아씨를 쓴 사람 있죠. 작은 아씨를 쓴 맞나요? 작은 아씨를 쓴 아니에요? 작은 아씨 쓴 작가가 쓴 소설 중에 일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어요. 그 소설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여성인데 이 사람도 이제 그 자본주의 욕망에 쫓아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성이 취하는 방식은 뭐냐면 어디서 가서 고립돼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계속 부딪혀요. 시스템이랑.
계속 부딪혀가면서 자기 영역을 조금씩 잡아가는 방식으로 일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간단하더라고요. 소로는 왜 고립됐냐면 이 사람은 하버드 출신의 그 남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욕망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욕망을 포기해버리고 가면 가능하지만 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어딘가서 고립돼서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싸워나가면서 그 공간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런 방식의 소설도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소로보다는 오히려 이쪽에 더 가까운 거잖아요. 이민자 삶이고 하니까 결국은 부딪혀가면서 결국은 자신의 공간을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소로는 어떻게 보면은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백인 남성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던 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독립된 삶이 가능했던 사람이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겠죠. 당장 우리 보고 이렇게 어디 호수에 가서 통나무 짚고 콩밭 매면서 낚시해서 먹고 살라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되게 힘들겠죠. 그리고 약간 소로는 약간 어떤 서부개척 시대에 대한 낭만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콩코드 사람들 보고 이렇게 뭐 남성성을 잃었다라는 말을 종종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일하면서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날씨 예보 이런 거 좀 도와주면 콩코드 사람이 나한테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걸 주지 않을까? 이런 것도 약간 꿈꾸는 것도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생계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자식의 확신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다르게. 오히려 그 생계가 해결될 수 있으면 우리 그때 정영경 책 읽은 것처럼요. 그 이게 세계를 순례하면서 뭐 티벳이나 몽골 아니면 어떤 아프리카 세계 각각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뭐 텐트에서 뭐를 하고 있으면 텐트에서 자기도 하고 산에서 자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떠돌면서 그 유목민 같은 삶을 살면서 대안적 삶을 사는 게 더 좋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정영경 그 책을 보면서요.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은 그 사람들 역시 시스템에 저항하면서 대안적인 삶을 살려고 각자 자기 삶에서 애쓰고 노력해가는 사람들을 또 만나면서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게 오히려 이 완전히 그 산속에서의 고독을 혼자 있는 것보다 더 맞고 풍요롭고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때 레오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일본말로 돈이 뭐죠? 영어로? 일본말이 돈이 뭐예요? 그게 있어야 그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저는 그렇게 만약에 시스템 외에서 다른 대안적 삶을 산다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세계를 떠돌면서 또 다른 대안적 삶을 사는 사람들하고 계속 연결하면서 머물고 떠날고 그러면은 제 자신도 더 많이 비워지고 더 많이 배우고 제 오만도 더 많이 벗겨지고 그리고 저보다 더 극한의 삶을 사람들을 보면 저도 더 자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기 전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정말.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만약 사람들에게 최소한 한 달에 2,000불 혹은 1,500불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그것만으로 자신의 삶을 유지해 가면서 최대한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은 좀 더 다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힘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건 거죠. 그러니까 소비 주체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노동을 통해 혹은 직업이 아닌 다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자기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꿈? 이런 것들이 유일한 가능한 어떤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기본소득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요즘 이제 시간이 많다 보니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은퇴를 했을 때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은퇴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때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다가 요즘 이제 그런 거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삶을 살지 못했던 뭐 이유 중에 뭐 하나로 뭐 가족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은퇴를 할 때쯤 되면 또 우리 자녀 부양 뭐 이런 것들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쪽으로 이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로 올 때는 우리가 좀 다른 삶, 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와서는 물론 한국에서의 삶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여기 와서는 또 여기에서 이제 또 맞게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는 정말 다른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살고 싶은 삶, 그런 걸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데, 이 책이 좀 용기와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책을 읽다 보면 뭐 하루나 이틀만 일을 하면 되는데, 어떤 아일랜드 농부는 뭐 일주일 계속 일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보면 그 농부의 삶에 누군가 빨대를 꽂은 거죠.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이제 착취를 당하는데, 1850년대만 해도 그런 삶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엄청난, 우리가 평생을 이제 누군가가 우리 삶에 이제 빨대를 딱 꽂혀져 있는 그런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빨대를 빼고 이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이제 좀 고민해 보게 되면 좀 똑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나름 하버드를 나오고 그 당시에 공부를 하고 이게 글도 쓰고 계산도 되는 사람이니까 새나 동물임도 잘 알 정도로 이제 지식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것들이 생겼고, 우리도 항상 주입된 삶을 살아왔지만 정말 그 다른 삶을 살아보는, 다른 북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게 또 성경이 우리에게 신자로서 요구되어진 삶이 아닐까. 뭐 출애굽 하듯이 우리도 이 주어진 사회 내에서 한 번 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부름받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경제적인 것들도 충분히 뭐 다르게만 살면, 좀 소박하게만 살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게 뭐 못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코로나 시대 때 이제 내가 이번에 어떻게 코로나에 걸려서 병상에 누웠다. 그럼 나는 행복하게 죽을 수 있었을까? 아니면 아쉬운 게 더 많았을까? 아쉬운 게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에 뭐 우리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좀 더 하여튼 좀 더 다른 삶을 우리도 충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고, 거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지식도 필요하다.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글을 써야 되겠다. 결국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뭐 이게 우리도 뭐 글이라도 남겨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뭐 인쇄비라도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책까지 이미 이 사람 저작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아마 인쇄 누가 받았어요? 저작권이 말소된 것 같아요. 잘 나갈 거라는 그런. 아니,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 사람이 완전 싱글이잖아요. 혼자잖아요. 완전히 결혼도 안 한, 완전히 개인주의적인 삶을 굉장히 그 실험적으로 이상적으로 혼자 살았는데,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이거가 이만큼 동안 100년이 넘게 많이 읽혔으면 이 사람의 이 저작권료는 누가 관리했을까? 예. 저작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이따 하기라고. 아, 있어요? 말을 찾아보고 제가 아직 말을 덜 마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몇 달 놀아보니까 내 시간이 많다고 해서 뭐 남의 생활에 뭐 관심이 가지는 않는데, 정말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글 쓰는 거는 정말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그냥 멍하니 가는 거지,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하고 창작하고 그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북클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문학반까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문예반? 예, 뭐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앞으로 은퇴 설계반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저희가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 대략 그림이 그려지시는지. 어떤 삶요? 네.
목사님 생각하시는 또 다른 삶이라는 게 대충 어떤 그림으로 잡혀 예를 계세요? 들면 제가 이제 은퇴를 몇 살 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알아보니까 뭐 몇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은 은퇴하려면 아직 멀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몰개지가 얼마가 있고 아, 뭐 몰기지. 이랬는데 아. 저는 이제 그 답은 맞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 그 사람 말을 따르면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랬어요? 그런- 누가 그런 소리예요? 그런 게 있나 보군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가진 소스 안에서 어떻게 해야 그 사람들 말을 듣지 않고 내가 내 나름대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보고 좀 짱구를 많이 굴려봐야 되겠다. 절대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소리는 저보고 그 말이잖아. 일을 하라다. 듣지 마. 그래서 서로도 아마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저는 뭐 견도했고 뭐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있지만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편하게 생각해요. 안 신경 쓰지 아니, 말고. 두 분이 저는 이 사람이 필요하기 북소리가 때문에 다른 북소리를 들으면 그렇잖아요. 예. 장단 맞춤 북소리가 다르면 하는 길로 가는 거지. 예. 글쎄요, 잘- 될 수 있으면 같은 목소리를 하면 좋잖아요. 그건 이제 또 주임이 들어가야죠. 아니야, 그 소리가 더 클걸? 뭐 이게 더 맞을걸?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월든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오두막에 그 좋은이 아니지만 그냥 근사한 오디오라도 하나 있었으면 저녁에 FM도 듣고 정말 별밤도 들으면서 굉장히 행복했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다. 뭐 그런 그게 그 오디오를 넣기 위해서 그럼 전기도 끌어와야 되잖아요. 해야 되고. 수력 발전해, 수력 발전. 태양열 하면 되죠, 태양열. 그래서 그것도 전기가 있으니까 그럼 뭐 저기 추우니까 이제 뭐 가든 제품도 좀 사다 놔야 되겠다. 여름에는 좀 냉장고도 사다 놔야 되겠다. 이런 분명히 되는 거죠.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되죠. 맞아. 욕심부터 버려야지. 뭐 네. 한번 해봐야죠. 근데 송 기사님은 정말 그 빨대 꼽히는 삶을 벗어나려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농사로 간 거잖아요. 농사는 말 그대로 빨대 꼽힐 일이 없으니까 내가 싣고 내가 거두는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실은 농경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게 가능한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농경 문화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들기 상당히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예. 농사, 그러면은 우리가 빨대를 꽂으면 되는 거지. 아, 우리가 송 기사님한테? 문재 입사님이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현재 시스템에서는 벗어나기가 어렵죠. 계산을 해보면 안 나오지, 계산이. 그 계산으로 해서 내가 언제까지 몰기지 다 갖고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상태에서 내가 줄여서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내가 살 수 있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되지. 이게 줄여서 나갈 생각을 해야지. 다 뭐 이것저것 다 따지고 언제쯤 나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빠져나가기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빠져나가기가 어렵죠. 더더군다나 부부지간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건 말도 안 돼. 더더군다나 또 말이 안 되지. 벗어날 수가 없죠. 부부가 합의가 돼서도 그거를 벗어나기는, 결정하기까지도, 그 다음에 결정해서 또 실행하기까지도 쉽지 않은데, 농사를 꼭 농사만 거기서 지은다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되면 펜션을 좀 적지만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 65세 되면 기본적으로 돈 다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느냐, 거기에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지금으로서 우리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자동차도 한 대 있어야 되고 뭐 전기 뭐 다 들어야 되고, 물론 기본적으로 전기나 뭐 이런 거는 있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있으니까. 저도 씻어야 돼요, 갑자기 그건. 네, 그걸 다 계산을 하고 나면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거 대신에 다른 행복이 있다라는 걸, 내가 텐트에서 자더라도, 오두막집에서 자더라도 그거 말고라도 뭐 다른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죠.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못 벗어나는 거고. 정말 행복해야만 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 꼭 행복을 지금 우리는 안 살아봐서 계산을 못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게 행복인지. 그 행복을 그쪽에서 살아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지금 모르는 거지. 그 행복이 아닐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 아, 아닐 그거 수도 있고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윤구병 교수라 얘기했죠. 공동체 만들었던 사람들의 실패담이 대단히 많잖아요. 몇 년 동안 해봤지만 뭐 어렵고 힘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이유는 관계 간의 충돌들. 그 윤구병 교수인가? 그 쓴 책들 쭉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보게 되면 이제 관계가 가장 큰 문제더라고요. 공동체를 만들면 목표도 다르고 힘듦을 견디는 것도 다르고 각자 필요한 요구사항도 다르고 전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소로가 공동체를 안 하고 혼자 밖에 나서 살아간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소로는 이제 각자가 그렇게 결단을 하는 걸 일단 우선으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은퇴 후에 뭘 하자 이랬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로도 지금 당장 버릴 수 있는 것,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잘라내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하나.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뭐 새로운 물건을 안 산다거나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큰 집을 요구하지 않는다거나 더 큰 TV를 바라지 않는다거나 더 빠른 컴퓨터를 바라지 않는다거나 뭐 더 좋은 카메라를 바라지 않는다거나 뭐 물론 이제 삶의 작은 호사를 누리는 거 한두 개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남들이 에어프라이기 너무 좋아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를 나도 뭐 이런 마음도 드니까 그런 거 다 이렇게 잘라내고 뭐 저런 옷이 유행이야. 나도 이런 거를 잘라내고 막 하는 게 당장 필요하긴 한 거겠죠. 근데 저는 아직 집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있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은 아마 집을 사면 몰기지가 다 걸려 있으니까 집을 팔고 몰기지를 몰기지는 갚고 막 10년 뭐 이렇게 갚으시잖아요. 근데 직장 그만두시고 나시면 어떡해요? 만약에 은행에 넘어가면 돼요. 은행에 넘어가면 돼요. 집을 바로 방 빼야 되는 거죠. 다른 집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직장을 다녀야 어쨌든. 줄여야 되는 거죠. 이게 집을 팔고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그치. 은행이 허락한 집에 살아야 돼요. 은행이 허락한 집. 그러니까 집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줄여가지고 콘도로 갈 수가 있는데 저희처럼 원래 콘도에서 시작하면은 월세로 가야 되는 거죠. 목사님 렌트로 내오셔야 되는 거니까 끝까지 지키세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집이라는 걸 보면은 집이 이게 가장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그런 공간이잖아요. 나만의 공간이고. 근데 잠깐만. 잘 들리는데 뭐. 근데 그 부분이 행복해야 되는 그 부분이 이제는 이미 바뀌어진 지가 가치관이 바뀌어진 지가 오래죠. 누가 집을 행복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잠자고 내가 내 안전을 지켜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집은 로케이션 이런 거죠. 그냥 가치인 거지, 가치. 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지 불려야 할 재산이고 갚아야 할 빚인 거지. 그게 결코 내가 여기에서 행복을 느끼겠다 이런 거는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심지어는 뭐 이사 갈 때 난 처음에는 사회생활 시작할 때쯤 어떤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집들이를 간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를 갔는데 그 이사를 굉장히 막 다 쓰러져가는 막 벽에 금이 간 옛날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되게 축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곧 재개발 되니까. 가치로서의 집, 돈으로서의. 근데 거기서 물도 잘 안 나오고 완전 옛날 거니까. 난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잘. 그 반대가 거꾸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집 있으면 당장 사야지. 왜 그 집을 안 사려고 하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게 노예가 된 거지 이미. 끝나지 않아요. 결코 끝나지 않아요. 안 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안 사면은 이쪽에서의 지금 생활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은 다운타운에 있는 게 맞겠죠. 배운 기술이 그거니까. 제가 뭐
농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맞아요, 사냥을 맞아요. 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아요. 그 같은 상황은 거의 그 아까 그 제가 썼던 그 작가의 뭐 어디죠 뭐 아시들 썼던 그 작가와 예,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맞아요, 시민들이 할 수 맞아요. 있는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시대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도시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려면 결국은 이 시스템 안에서 어, 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제외하고 얘기를 하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 좀 약간 이렇게 그 마이크로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예,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도 어, 굉장히 세분하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우리가 젊었을 때 생각했던 것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그런 그 자본주의 시스템은 굉장히 다른 관점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그 파이낸셜 프로덕트들이 굉장히 복잡해졌거든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거. 우리는 뭐 생각도 못했던 것들이 비트코인들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한다는 거. 갑자기 뭐 주식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뭐 개미 투자를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옛날에 우리한테는 전혀 낯설고 생경한 것들인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그냥 현재 집 문제라고만 했는데 집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집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그 파이낸셜 아셋까지도 이렇게 넘어가는 그 돈에 관한 관점까지도 완전히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죠. 그렇죠. 돈을 내가 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보장된 미래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좀 더 항구적인 거. 근데 그게 항구적이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은 아까 했던 것처럼 각자의 영역에 따라서 요구하는 미니멀 라이프나 각자의 영역에 따라서 포기되어지는 게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는 되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서로처럼 개인의 영역 안에서 내가 얼마나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정말 말 그대로 자신의 결단과 가장 가까이 있는 누군가의 결단이 아니고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결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결단을 상회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잖아요, 진짜로. 그 자유를 조금이라도 맛본다던가 그 자유움이 주는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깨달았을 때 그 발걸음이 가능한데 어려운 일이긴 한 것 같아요. 모두에게 그거 강제적으로 요구되어질 수는 없으니까. 참. 아니면 만족하고 살든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가 너희인지 모르고 있으면은 만족하고 그냥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미 그걸 차원의 자유나 행복감을 맛본 경험도 적기 때문에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나의 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혹은 나의 배우자가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시리어스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맞아. 여기서 우리가 포기할 것은 무엇인가? 이걸 포기하면은 우리는 이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그러면은 그건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만족하고 있어. 난 모기지 내도 나 만족하고 있어. 그럼 그걸 살아야지. 그게 고민한 것 같아 항상. 집이 주는 굉장한 정신적 안정감 때문에 다들 집에 집착하시는 거 아니에요? 초기 이민자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로케이션이죠. 로케이션. 일단 어려운 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결국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희망들이나 지금 내가 누리고 있을 만한 걸 넘어설 수 있는 가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그 믿음과 확신이라는 부분들은 불행히도 논리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거 아닌가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 돼버리는 그렇죠. 거고. 예. 맞아요. 그래서 더 함께하기 어려운 영역인 것 같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맞춰가더라도 쉽지 않은 영역이 되는 것 같아요.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집값이잖아요. 집값은 생명의 값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자기 다 시간. 생명의 값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인 조르바에 보면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섬에 들어가서 크레타 섬에 가는데 노파가 나오면서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영혼이 있소? 그러니까는 있소. 그러면 뭐 다르크마? 여기서 얘기하자면 $5만 주시오. $5 여기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조르바가 그러잖아요. 영혼값 참 싸네. $5면 대단히.
너무 이게 너무 대비되는데 너무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이 두 개 대비가 되면서 집값은 내 평생을 갚아야 되는 내 목숨값인데 그잖아요. 근데 사실은 집값이 목숨값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원이 그 생명값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데 생명값은 그냥 $5인 거야. 그러니 참 아이러니. 집값보다 싼 거죠. 요새 다 진짜 그렇니까. 그러면은 포기할 만큼의 어떤 가치를 만나야 되는 거네. 결국은 다들 자신의 것을 놓을 만한 어떤 가치고, 많은 이들은 이제 종교는 종교의 가치가 있는 거긴 하니까. 그리고 지금 자유를 누리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도 찾아봐야 되는 거고, 진짜로. 아까 그러니까 그렇죠. 김우재 집사님은 어떤 음악이 그래도 있으니까 다른 건 다 하더라도 음악 하나 붙잡고 계속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게 뭐 글과 음악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걸 찾는 게 제일 빠를수록 좋을 것 같은데. 깨로 만족할 수 없고요. 그것도 있어야 된다는 네, 알겠습니다. 뭐가 더 생기면 어떡해. 아니 그 대신 뭐 하나 빼야죠. 있는 거. 뭘 빼야지. 안 되겠네. 나를 포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니신가요? 나는 자유, 도비는 자유예요. 도피. 야. 김진희 기사님, 김진희 기사님 버리고 나오세요. 그럼 되잖아. 김전 집사님 이. 안으로 이거 송 집사님은 농사나 이런 쪽인 거고, 정윤수 집사님 정윤수 어디 가셨어요? 정윤수 집사님은 어떤 걸 좋아? 정윤수 집사님은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숨어 계시다가 정윤수 집사님은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지금 시간이 많으셔서 그래도 좀 편히 쉬시고 계시는데, 뭐 그런 거 하면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좀 시간이 있어서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해보고 싶은 게 꿈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때. 하시면서 좀 아직 못 지금 그쵸. 지금 집안일 너무 많으시죠, 또. 뭘 하고 싶은지도 아직 못 찾고 있고. 그때 그러게요. 그 얘기 하셨어요. 글쎄요. 좀 찾아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본인이 아마. 일단은 하고 싶은 게 뭔지 찾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을 그만두겠다 그러셨으니까. 맞아. 그럼 그러는데 안 따라온다는 거잖아. 네? 내가 찾아주겠다는데 안 따라오는 거잖아. 무수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애쓰신대잖아요. 찾아주는 건 없어요, 세상에. 편하게 찾아서 다 해놨는데 아니. 아닌다고 그러잖아. 그게 실제 집사님 말씀하신 그래서 박정희가 생기는 거죠. 내가 찾아놓은 세상이 있으니 따라와라 해서 박정희가 생기고 전두환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거. 일단은 농사 이렇게 쭈그리고 농사 짓는 거 자체가 너무 힘들고 그냥 그걸 보면서 커피 마시는 것만 좋은 거예요, 저도. 그거 괜찮다. 프레시한 야채로 문제가 아니고 농사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는 지렁이가 무섭다 이거야. 안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장애물이 있으면. 나 농사는 좋아요. 좋긴 좋은데 땅을 못 만지겠어. 이걸 어떡하냐고. 얼마 전에 그 놀면보안에 나오던데 그 딸기 농사가 너무 좋은데 딸기 잎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걸 포기를 하고 작은 동네 카페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 나오더라고. 또 아는 분도 목사님이신데 임배 목사님만 하더라도 목사님인데 낯을 굉장히 가리세요. 예배 끝나면 친교를 잘 못하세요. 그 방에 들어가 있어요, 목사 방에. 그리고 새신자가 오면 말을 못하세요.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거 좋은데 관계를 못해서 너무 이게 너무 힘들어서 만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목회하세요 지금? 목회는 하시는데 이제 방향이 조금 다른 식의 방향으로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걸 못해 관계에서는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기가 좋아도 못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림을 좋아해도 그림을 못 그리는 거고 노래를 좋아해도 노래를 못 부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아까 김우재 집사님이 저는 요즘에 신앙의 단어에 많이 꽂히나 봐요. 지난주에 유정 집사님 은혜라는 말이 되게 묵상이 됐는데 김우재 집사님 부름받은 거 이왕이면 부름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이왕이면 나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만이 아니라 관계에서. 그러면 더 상승 효과가 나고 더 시너지가 나잖아요. 이왕이면은 내가 하고 싶은 또 다른 삶이 남도 좀 같이 행복하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종류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많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꿈을 위해 남을 밟고 가지 말자는 건데. 근데 그걸 송 집사님은 가난의 경험이 있잖아요. 근데 송 집사님은 가난의 경험이 실은 그 불행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로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감도 있었고, 옛날에 근데 오 집사님은 그 얘기 하셨어요. 오 집사님은 가난과 힘들었던 경험이 되게 행복하지 않는 경험으로 기억이 난다 그랬어요. 아이들한테 뭔가 해주지 못해서. 그랬기 때문에 어떤 소유란 부분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소유가 필요한 상황이 된 것 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소유는 어쩌면 그 가치 중립적인데 누군가한테는 필요가 되고 누군가한테는 족쇄가 되는 역할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소유가 죄악이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도 없는 영역이 개인의 삶 속에서 가진 어떤 상처나 과거가 존재를 하더라고요. 어떨 때 함부로 할 수 없는 나 거. 같은 경우 보니까 그 가난했던 게 그 굉장히 아픈 상처보다는 아픈 상처도 물론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게 큰 자산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더라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시골길 보면 그게 오히려 없이 사는 동네 좀 뭐 산동네 이런 데 보면 오히려 더 고향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게 살 수 있는 좀 더 없이 살아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는 건데. 예, 그게 오히려 보탬이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는. 예. 물론 상처가 좀 있기는 있었죠. 뭐 하고 싶은 거 다 못했던 거고 뭐 특히 뭐 전에 뭐 내가 그런 얘기 한 번 있었는데 집에 쌀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해한다든지 아무것도 아닌데 옆에 바로 쌀이 있는데 아, 그래요? 네, 그게 그런 뭐 아주 사소한 상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가난했던 게 오히려 큰 자산이 나한테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구는 이제 그 가난 때문에 부부간에 그리고 어머니와 아버지 간의 어떤 끊임없는 싸움이나 헤어짐을 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가난이 결국은 불행하고 100% 직결된 거예요. 삶의 기반이 흔들렸던 경험을 어린 시절에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일정 정도의 소유가 있지 않으면 행복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상황일 수밖에 없고 본인의 트라우마가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런 분한테는 함부로 자발적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안 되는 역할이더라고요. 가난은 자발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마 송 집사님은 그때 말씀드렸을 때 어머님이 굉장히 동쾌한데 그렇죠? 마음이 넓으시고 걱정을 안 하시고 하니까 맞아요. 법률적인 유산을 잘 물려받으시고 또 그런 가정에서 컸기 때문에 가난에 찌들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가난이 늪이 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머니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되게 사실은 저는 제가 어렸을 때 혜택 받고 큰 거보다 우리 애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집 잘 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공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연못한테 간혹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가난했는데 그게 상처고 굉장히 트라우마거나 컴플렉스가 아니었냐고. 그렇지 않았대요. 되게 재밌었고 뭐 그렇다고 했는데 그냥 집사님 그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신방 가서 말씀드렸을 때 그 생각이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이 가난의 물질적인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물려받는 그 환경, 분위기, 정서 이런 게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지금이 제일 부자예요. 말씀드리지만. 그렇죠. 네, 그래서 공동 화장실이었다는데 중학교 때도요. 저 바깥에. 그러니 얼마나. 네, 그래서 그때 한국 갔을 때 휘서 데리고 그 동네 갔었어요. 예. 왜냐면 그 유명하게 됐으니까 부산의 감천 마을이라고. 근데 실은 우리가 살았던 데는 그 바로 앞 맞은편이었는데 거기 가서 뭐 야 놀랬죠. 이런 데였구나 라면서 다시 한번 놀라긴 했지만 공동 화장실은 없어졌더라고요. 노인정으로 바뀌어가지고. 네. 그런 경험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저는 같은 꿈을 만들어가는 사람이면은 그 부분을 서로 이야기 나눠야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부부간이나 특히 우리는 다 가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좀 같은 꿈을 꿀 수 있는 거고 좀 넓게는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 그런 공동체를 꿈꾼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꿈도 다른 방식으로 꿈꿀 수 있는 거겠죠. 조합이든 뭐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공동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10년 뒤에 각자의 자유로움을 어떻게든 지금보다 좀 다 다른 자유를 누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오집사님은 항상 안 보이고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고 이렇게.
웃을 수 있을 거고. 예. 손 집사님 음악 얘기하고, 송 집사님은 뭐 이렇게 무나 배추 가져와서 사라 그럴 것이고. 고집사님은 왜요? 고 집사님 뭐 하실래요? 일단 영농 후계자 아니셨나요? 저쪽. 영농 후계자였잖아요, 지금. 네. 앞으로 10년 동안 많이 배우겠죠? 네. 미리 다 준비하셨대요, 송 예. 교수님. 근데 고 집사님 뭐 좋아하세요, 진짜? 쉬라는 뭐 저요? 하세요? 예. 하는 거 없어요. 그냥 하는 거 없는 거, 멍 때리는 거 좋아하죠.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호숫가 같은 데 앉아있으면 하루 종일도 앉아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 소로랑 비슷하네요. 소로가 이렇게 호숫가 이렇게 계속 바라보고. 이제 그렇게 책을 못 써서 그렇지.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책 읽으면서 내 주변에 누가 이런 거 하면 제일 어울릴 사람 누군가 생각 잠깐 했었는데 진짜 고집사님 생각했거든요. 네, 고집사님은 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송 교수님 생각이 났으니까 두 분이 같이 하시죠. 어디 네. 땅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호수가 있는 땅. 근데 나는 요 벨들은 그런데 요 다음에 소로가 요 부분에 소로가 쓴 책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야생화에 관련된 책을 써요. 그러니까 야생화 하나하나에가 이름 쓰고 어떻게 생각 저렇게 생각 다 쓴 거예요. 난 그거 보면서 오집사님이 이런 거 해도 되겠다. 오집사님이 야생화 같은 거 사진 찍어놓고 이렇게 다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적는 거 있잖아요. 이렇다. 이렇게 보면은 다 각자가 이렇게 맞는 게 있는 것 같다 싶기도 해요. 네. 우리 송주환 집사님 은퇴 프로젝트 아닌가요? 맞아요. 농사하는 농사. 아니 송집사는 뭐 벽시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종자. 종자. 생물 종류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 내가 모르고 있는 지금 그 잡초들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약초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기록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적고 뭐 효과까지는 뭐 할 수는 없고 이름이라도 알려고 이름이나 사진하고 뭐 이런 정도. 그럼 지금 해야죠. 네? 지금. 책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이제 보시면 되잖아요. 캐나다의 동식물 이런 거. 그래서 페이스북에 보면 버섯에 대해서 지금 그 가입해갖고 저 있잖아요. 그룹에 가입해서 지금 파도 보고 있어. 그 버섯의 종류에 대해서 그룹이 있더라고. 가지고 각 나라별로 이거 올려. 이게 뭐냐, 뭐 이거 어디다 쓰는 거냐, 먹냐, 못 먹냐, 뭐 이런 거. 그냥 그거 보고 있지. 심플하군요. 먹거나 못 먹거나 두 가지로 구분되나요? 이렇게? 뭐 먹냐, 못 먹냐, 뭐 이쁘다, 이게 뭐냐, 버섯이냐 아니냐, 뭐 이런. 버섯이냐 아니냐. 맞다. 그건 본 것 같다. 누가 뭐 사진 올리고 이거 버섯이냐 아니냐 묻는 거는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거는 여기 가버먼트 오거니제이션도 있고 뭐 그런데요. 그게 하도 많이 먹고 책으로도 나와 있고 하도 먹고 사람이 많이 죽는데요, 진짜. 맞나 보다. 제가 듣기에는 셀프 대학에 그것만 공부하는 학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진짜요? 버섯을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종류를 하는 뭐가 좀 있긴 하나 보더라고요. 균류. 셀프 대학 그쪽이 뭐 농산물 그런 게 좀 많이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공부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을 들은 적이 있어요. 송지사님의 학교 중에 하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망이 펼쳐지는군요. 송지사님의 전망 앞으로의 학교를 들어가서 버섯을 배운다. 아까 배워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겠네. 고리사님 조심하세요. 송지사님이 이제 버섯 키워라고 시킵니다. 이제 조만간 영농 후계자라고 이제 먹어봐. 그러니까 죽나 안 죽나 뭐 이렇고 막. 조심하세요. 정지사님이 시키지 않고 다니. 송지사님 고리사님 시킬 것 같아요. 갑시다. 고집사님 버섯 채취하러. 축수이사님은 어디 방황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어딘가에? 아니요, 그냥 얌전히 듣고 있었어요. 어땠어요? 쭉 어떤 또 다른 들어보니. 삶을 꿈꾸고 계시는지. 네? 어떤 또 다른 삶을 꿈꾸고 계시는지. 저는 얘 아빠한테도 얘기했는데 나는 노년이라기보다 이제 일을 안 하게 되면 텐트 하나 차에 싣고 돌아다니고 싶다 그랬어요.
그 전에 제가 야, 최 집사님 얘기를 했더니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긴 하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어디 가다가 좀 서서 이렇게 아, 너무 치열하게는 남들보다 바쁘죠. 예. 나는 바쁘게 그냥 사셨지. 치열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음,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좀 보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진짜. 저는 텐트는 좀 그래. 그래도 방은 하나 잡아야죠. 아니 차를 개조를 해갖고 아, 차를 개조를 해서. 차에서 자면 되지. 다 그렇게 차박처럼 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기존에 있는 차 그냥 뜯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좀 다니고 싶어. 그러면 좋겠네요. 밥은 그냥 간단히 먹으면서 여기저기. 그렇죠. 뭐 먹는 거에 그렇게 뭐 사실 배만 안 고프면 될까. 네. 다들 그런가 한번 유튜브 저는 많이 봤는데 이렇게 밴 뜯어서 캠핑카 고치는 영상 같은 거 안 보셨어요? 다 봤죠. 맞아요. 저도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더라고요. 야, 저 뜯어 고치는 그게 아름답고 뭐 편하고 뭐 그렇진 않겠지만 그 나름대로 맞아. 수 있겠더라고요. 다른 삶이네요. 진짜 완전 다른 삶.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휴일이면 혼자서 그냥- 이렇게 그냥 기차 타고 떠났다가 오고 막 이런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그런 게 아직 남아가지고 하고 싶더라고요. 맞아. 그냥 저- 기차 타고 떠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그거 그냥 이렇게 고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봤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유튜브를 보면 안 되고 어. 실제로 그 애들이 그 로그처럼 그걸 그렇게 다 된 걸 가지고 자기가 나갔을 때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 삶을 보면은 아 이거 정말 이거 아마 솔로도 못할 걸요. 이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게. 쉽진 않겠죠. 예. 어. 근데 뭘 하든 간에 그거 어려우면 어느 정도 농사도 마찬가지고 뭐가 됐든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건 뭐- 감수를 절대 못하는 영역이 있고 이건 쉽게 감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꼭 씻어야 돼. 잘 물로 씻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안 씻어도 일상에 아무 문제 없어라는 사람이 다 다르더라고요. 도 되고 뭐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냥 다니는 네. 거지. 가능. 음.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네. 송 집사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샴푸 안 쓰고 계속 쭉 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하고 제가- 싶어요. 제가 샴푸 안 쓰고 해본 지를 1년 넘게 해봤어요, 계속. 1년 넘게 이제 샴푸 안 쓰고 물로만 매일 10분, 20분 감는 거잖아요. 그거를 쭉 했는데 머리가 빠져서 주간에 뽑히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겠죠. 머리가 빠져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사람마다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1년 반 했다가 야 이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성지사님 계속 하시니까. 저는 비누로 까봤거든요. 그냥 비누로 이렇게 해서 뭐 저기 올가닉 비누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머리에 뭐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그래가지고 다시 그 샴푸를 바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비누 말고 뭐가 나? 커피 그 원두커피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샴푸 조금만 섞어가지고 감고 그다음에 헹굼도 그 원두커피에다가 물 타가지고 헹구고 그거 너무 좋던데요. 아. 머리가 안 빠져요. 머리카락이. 어떻게 한다고요? 안 돼요. 샴푸 들어가요. 샴푸가 좀 들어간답니다. 안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샴푸를 안 넣어도 되기도 하는데 나는 조금 넣어요. 그거를 넣어야지. 그러니까 순한 샴푸가 있어요. 아주 독한 거 말고 순한 샴푸에다가 원두 있잖아요. 우리 그냥 그 원두 있잖아요. 우리 네. 내려 먹는. 근데 그거를 내릴 때는 종이로 내리지 마시고 그 커피에 그 기름기가 좀 내려오잖아요. 그 종이로 하면 다 걸러지잖아요. 네. 그러지 칼만 같은 마시고 걸로 내려서 그런 걸로 그냥 쭉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그 샴푸 가장 순한 거 조금 섞어가지고 감아요. 그리고 나서 헹굴 때도 그 원두커피 그 물 남은 거 샴푸 섞인 거 말고 거기에다가 물을 많이 타가지고 헹궈요. 근데 내가 그거를 몇 달을 해봤는데 머리카락이 엄청 빠졌었거든요. 옛날에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효과를 좀 봤어요.
그리고 머리에서 커피 향이 나겠네요. 예. 송 집사님, 비듬 대신 커피 향. 아니, 원두로 머리 감는 걸로. 아니 근데 그거 좀 과학적인 근거가 좀 있는 거예요. 아유, 언제부터 사람스럽게. 때마침 머리 빠지는 게 멈출 수 있지. 알았어. 하니까 플라시보 효과도 과학이에요. 드리지만. 아니 근데 그 저기 뭐 그거 다 동의는 못하겠지만 그 지난번에 우리 커피를 이렇게 지금 타서 먹잖아요. 원두 커피. 그러면 그 이제 남은 그거를 이렇게 네. 싱크대에 버렸어요. 싱크대에 버렸는데 싱크대에 이제 기름들이 잔뜩 끼어 있는데 집사람이 그걸 봤더니 여기 이거 커피 그걸 빈 가루를 이렇게 했더니 거기에 있는 그 기름기가 싹 빠지더래요 이게. 아, 흡수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아예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아, 이게. 그러면 커피가 기름. 여행 가면은 그 제육볶음 한 거 후라이팬 커피로 이렇게 하잖아요. 여름에. 송 집사님 머리를 제육볶음과 강한데 물로만 하기가 어렵잖아요. 캠핑은. 근데 그 커피 이걸로 하면 되게 잘 돼요. 아니 그러시면은 그 헹굼만 그렇게 해보세요. 헹굼만 오케이. 헹굼만 원 커피랑 물이랑 섞어서 헹굼만 해보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송 집사님이 비듬으로 손가락질 받는 일은 없을 그럼 것이라는 거죠. 아드님들이 아빠 아, 커피 향 난다고. 커피 향 나는 아빠가 되는 거죠 이제. 향수 아니 쓰기야. 없어지고 다 없어지더라고. 정하는 못지않게 난다 그러고 비듬은. 네. 해봐서 나쁠 건 없을 테니까. 그 다행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안 돼서 머리 빡빡 깎은 환경론자도 있더라고요. 그냥 차라리 깎고 그냥 세수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예. 그렇긴 해요. 저는 해봤는데 그게 좀 좋더라고요. 알겠습니다. 53년 이제 빛이 안 들어오네요, 방에. 어두워 보여요, 이제. 아니 빛이 들어와서 이거 지금 막은 거예요 지금. 아, 빛이. 그렇군요. 바로 빛이니까. 그 빛이 너무 좋다. 그래서 서로 저작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저는 저작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로 지금은 없을 거예요 아마 100년이 네네. 넘었기 때문에.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인세는 누가 받았을까? 출판업자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어디 기부를 했거나 그런 미담이 있나 해서. 네. 그런 얘기 못 들었어요. 혹시 그렇죠. 재단이 있나요? 서로 재단 없는데. 출판업자가 사지 않았을까요, 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책 낸 거는 이거 월든 하나하고 다른 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이제 기관지 신문에 했던 거를 누가 모아서 한 거라서. 예. 실은 저작권. 자기가 직접 글로 책을 쓴다고 쓴 건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나고 그 전에 하나 더 있나 모를 거야. 아마. 예. 그래요? 시민불복 정도 강연한 거를. 네, 강연한 거 모은 거잖아요. 거고요. 요거 전에 또 있어요. 뭐더라? 예, 웰드나 뭐 제목이 있었는데 뭐. 그리고 나머지 모은 거면 야생화 이것도 모은 거고요, 전부 다. 그 고독에 관하여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모은 거죠. 원래 그러면- 책을 냈는데 안 팔렸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팔렸죠. 두 번 팔렸대나 처음에. 그래서 얘기했대요. 그래서 내 책장에는 900권의 책이 꽂혀져 있는데 내 700권은 내가 쓴 거다라고. 누가 봐도 안 팔릴 것 같죠. 그때 부자 되는 법 팔렸을 것 같은데 다. 그런 것 같아요. 다음번에 우리가 나누고 싶은 함께 읽고 나누고 싶은 책이 있으시다면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장르가 좋으세요? 소설은 아마 올려놓은 것들은 재밌어요. 이승우 소설은 좀 진지하지만 정사랑 작가 소설 목소리를 들려줘도 재밌고요. 그 전에 김초엽 작가의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거는 소설 두 개 다 재밌고요. 오늘 이거는 약간 조금 미래 소설 같은 거죠. 근데 이게 둘 다 약간 네. 배경은 미래인데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다 휴머니즘이나 다 그런 거예요. 배경만 실은 그런 거고요. 근데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그거. 둘 우리가 다 빛의 재밌어요. 속도로 갈 수 있다. 네. 그것도 재밌고요. 정사랑 작가의 목소리를 들려도 재밌어요. 보건고사 아는 형도 재밌긴 하고. 소설로는 재밌고요. 뭐 김연희씨 읽어보겠지만 한나의 아이 그 책도 되게 신학적으로는 좋은 책이고요. 그건 패스. 재밌다니까요. 그 책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그 사람이 그 얘기 써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자기는 신학을 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 동의하거든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을 안 했으면 아마 교회 안 다녔을 것 같아요. 네. 뭐
소설 하고 싶으시면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정사랑 작가 거나 김치현 작가 거 아니면은 두 권 다 해도 괜찮아요. 다 연결되기 때문에 금방 읽으실 겁니다. 얘기를 안 하시고 뭐 소설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권 정도 좀 딱딱한 걸 했으니까 아니면 혹시 뭐 다른 분야에서 또 한번 다뤘으면 싶은 게 있나요? 정수희 쌤도 소설은 좋아하지 않으세요? 소설 그때 좋아하신다고. 좋아하죠. 이북으로 읽기 힘드신 거죠, 근데? 이북으로 못 읽어서 맞아요. 못 읽어요 지금. 책이 없어서 읽을 책이. 소설 저번에 가져가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마 사선에서도 정사랑 작가 거 누군지 모르겠네. 일단은데. 난 최근에 그 7년 뭐죠? 7년 해밤 7년의 밤. 아니 7년 후 마지막 해. 아, 백석. 7회 백석. 네, 백석 시인 나온 거에. 그거 읽었어요. 그거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백석의 삶. 그렇죠. 김영하 작가가 쓴 건가요? 그거 이번에? 아니요. 누구지? 김현수 아니에요? 아, 김현수 맞아요. 연수. 7년의 마지막 회도 괜찮고. 글이 너무너무 아주 그냥 아름답더라고요. 김현수 작가의 특징이죠. 갑자기 소설을 쓰고 싶은, 시를 쓰고 싶은 마음. 장강명 작가가 요즘 책 냈어요. 책을 쓰세요라는 책일걸요, 아마 제목이? 그런 비슷한 책인데, 사람들은 책을 써야 된다라는, 아까 김우지 입사님 연결되네요. 그러면 날짜는 3월 14일 한 달 후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뭐 크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책은 그러면 이번에 소설로 한번 가죠. 그러면 책은 제가 7년의 마지막 해 아마 이북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럼 3권을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죠 한번. 어떤 게 얇아요? 그 하나는 장편이고요. 그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과 목소리를 들려주는 단편집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뭐 편하려면 단편집이 편하겠죠? 그러면 앞에 조금만 읽어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냥 하나 픽 하시죠. 뭐가 나을까요? 2권 중에 여러분 읽으신 거 있다면. 정상근 작가의 소설은 약간 아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생태주의나 환경주의가 좀 생각이 좀 있고요. 김초엽 작가의 소설은 약간 휴머니즘적이에요. 둘 다 해요. 휴머니즘 갑시다. 휴머니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예. 괜히 뭐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 3월 14일 날에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아니라 이번 생에 우리도 다른 삶을 한번 살아보도록. 파이팅 한번 할까요? 한 1년 뒤에 여러분의 다른 모습들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삶에 다른 삶을 삽시다. 언제까지요? 다음 주에. 언제까지요? 뭐라고요? 언제까지? 3월 14일. 아니 다른 삶을 언제까지 사냐고요?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사냐고. 죽을 때까지. 모르겠지. 궤도에 놓여서 기한이 주어져야지 살아요. 그래서 뭐 내년에는 좀 다른 모습이면 좋겠네요. 집 팔고 다른 데 살고 계시면 좋고요. 다들 몰기지 포기하시고 집 포기하고 이제 있는 건가요? 저 뭐 빈대 치든지. 예. 뒷잔치하고 따로 모이든지. 또 다른 게 있을걸? 예. 네,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장모님 재밌었고요. 등장하셨어요. 딴 데 계시다가. 님 어디 가셨다가 아까 광고했어요. 네. 아까 말씀 받았어요. 그 시인님 당선 축하드립니다. 어디 주최? LA. 해외문화. 네. 맞아. 그때 갔다 오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못 가나 그냥? 네, 못 가죠. 온라인으로 시상만? 네. 시 축하드려요. 올려주세요, 그럼. 네? 시 좀 올려주세요. 꽃을 심는다야. 네, 알겠습니다. 제가 봤죠.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광고 하나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광고한대요.
제가 사진 먼저 한번 찍을게요. 자, 하나, 둘, 셋. 네, 설문지 보내주시고요. 장로님도 오늘 설문지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사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사인이요? 뭐 사인해서 보내주면 안 되는겨? 다음에 얘기할게요. 보내주시고 아, 편하게, 네. 그 곽선혜 집사님 소식 제가 이제 3월 1일 날 나가시는 걸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네. 지난 중에 어떤 소식이 업데이트 됐냐면 이제 변호사를 새로 만났는데 이 어떤 그 추방 명령 받은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해가지고 그게 이제 치료 과정에 있으면 연기가 된대요. 그래서 그 변호사가 추천하는 방식이 뭐냐면 사이콜로지스트를 만나서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상담을 받고 있고 섹션을 몇 개 하고 있다. 라는 편지가 이민국에 들어가면 이렇게 연기를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이콜로지스트를 만났고요. 편지를 이민국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게 떨어지면 이제 몇 개월 더 연장이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섹션에 따라서 기관이 달라지는 건데 그래서 저는 그걸 실제로 섹션을 하는 줄 알았더니 이건 변호사하고 사이콜로지하고 그냥 이렇게 약간의 모종의 관계가 돼가지고 실질적인 거는 안 하는데 레러를 그렇게 써주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 더 연장 시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곽선희 집사님 그걸 원하시거든요. 상당히. 네, 원하면 그 시간 동안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딸이 이제 비자를 받는 것과 이제 본인이 영주권 신청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기다리는 거로 네, 보는 것 조금 같아요. 더 네.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니까. 아유, 하루가 하루 같지 않거든. 저 근데 담담히 또 사세요. 얘기를 해보면 힘들긴 하시는데 정리하시면서도 좀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3월 2일 날을 가지는 않으실 것 같으세요. 지금 상황은. 네, 기도해 주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잘 다른 삶에 대한 계획서를 가지고 다음 주에는 만나기로 할까요? 그런 게 벌써 이 제도에 묶여있는 셈이에요. 자, 다른 삶에 대해서 그럼 아까 거기 그 책에 나와 있잖아요. 모두가 여름으로 간다고 나 혼자 나는 여름으로 갈 필요가 없다. 그렇죠, 네. 그럼 사모님 뒤에 다들 배경이 바뀌었네? 각자의 삶이지. 네, 각자. 사모님 뒤에 배경이 바뀌었어? 바뀐 게 아니라 네. 아, 네. 옆이에요. 바로 옆인데요. 여기 잘 안 나. 물건이 많아가지고 학교 물건을 그렇죠. 갖고 왔더니 학교가 문을 닫아서 벽이 안 나와가지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도 한나 응답 받은 것처럼 다른 삶에 대한 응답을 좀 받으셔서 생명을 낳으시기를 목사적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네,